마켓 이슈 꼽아보겠습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시장은 의약품주 양대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약 관련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 대기하고 있어서 K바이오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악재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오스테 임플란트 세무조사 추징금 400억 원 규모고요. 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4%의 조정받으면서 조정 압력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현재 3%의 조정인데요.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 임상 중지 유지 공문을 받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조정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유가증권 시장이 좀 더 양호한데 자동차, 운송 장비에 대한 기관의 매수 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기관 쪽에서 168억 원, 180억 원대 운송 장비 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로 꼽아주신 부분이 또 관련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저도 이걸 봤거든요. 2차 전지 괜찮은가 올라가나?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외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시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친환경차에 대한 이런 수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했었던 것이 바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수도 올라가고 이제 테마주의 장세가 이제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악재라기보다는 이미 시세가 많이 부각됐다는 점,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이런 부담을 느끼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최대 2차전지 업체인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의 이런 소송전이 계속적으로 확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이제 인력을 가져갔다, 빼내갔다 이러한 이슈들에서 이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이슈들까지 불거지면서 누가 이제 2차전지 시장을 선두하고 선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하의 부품주들과 소재주들이 좀 불확실해지고 좀 소극적인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광에 대한 산업인데요. 태양광 사업에서 이제 ESS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차전지 업체들이 친환경차를 제외하고도 ESS 쪽에서 나타나는 매출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ESS에 대한 화제가 2017년부터 해서 얼마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이게 20건 이상 누적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무슨 원인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소비자라던가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2차전지 또는 ESS에 대한 이런 개발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면서 이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좀 소멸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앵커님과 말씀드렸던 이제 뭐 전기차 또는 수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이제 중대형, 지금까지 이제 IT 제품에 들어갔던 2차전지가 소형이었고 이제 중대형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2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중에인 양극재에 대한 원재료,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제품에 대한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2차전지 완제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소송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차라리 소재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찾다 보면은 원재료 상승에 따른 뭐 판가 상승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른 뭐 반사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완제품 관련주보다는 소재주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기아차의 오늘 상승도 사실 국내에서 내수 점유율이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그러한 이슈 때문인데요. 점유율이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82%의 점유율이라는 점도 역시나 또 이런 탈일본과 관련돼 있는 애국 운동과 관련돼 있는 모멘텀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수소 2차 전지 관련한 소재주들의 경쟁력을 주목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4대 핵심 소재 관련주들을 보셨을 텐데요. 파워로직스는 이 4대 핵심 소재 외에 이 보호회로라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제 파워로직스의 주력 생산 제품은 이런 2차 전지 관련 부품이 아니라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의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인데요. 신사업으로 이제 보호회로, 2차 전지 보호회로를 생산하면서 최근에 발생된 ESS 화재와 관련돼서 과도하게 충전이 되거나 또는 방전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국산화에 대한 수요에도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파워로직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ESS 화재로 인해서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1위 파워로직스 현재 3% 정도 조정을 받는데요.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